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이라는 현대소설이죠. 현대소설 작품이고요. 내용적인 것들은 우선 한번 읽어보고 내용 파악이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특징적인 것만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목은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박상률이라는 작가가 이제 쓴 작품인데, 우선 이 본문과의 연계를 보면 학습 목표는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한다. 그래서 그 문학을 생활하는데 그런 태도를 갖자. 그러니까 이 작품을 개별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그 해석한 이 작품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본인의 이제 독자의 어떤 태도에, 이게 뭐 엄밀히 얘기하면 효용론적 관점이 되겠죠. 네, 독자 관점에서 본인의 삶의 어떤 이런 좀 가치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아마 이 작품이 1단원에 소개된 이유이고요. 앞부분에 설명할 건 우선 간단하게 이 소설의 그 구성 단계별로 좀 요약을 하자면, 자, 8단 단계. 자, 8단 단계는 그 현재 시점이죠. 현재 시점이고요. 그 지금 출판사 어떤 뭐 글을 쓰는 직업으로 보여지는 주인공인 이 나에게 연락이 오죠. 어떤 알 수 없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여인에게 연락이 오는데, 그 여인과 만나고 그 여인이 어릴 적 자기가 좋아했던 현아라는 그런 여자였고, 그 여인한테 노란색 봉투를 받게 되죠. 자, 봉투를 받고 그 봉투를 열어보니 거기에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을 뭐 사랑하는 현아라는 여인에게 뭐 바친다, 이렇게 이제 적혀져 있는 걸 토대로 과거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게 이제 전개가 되죠. 그래서 전개 부분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의 하숙집 주인 딸 현아를 만나게 된 시점으로 돌아가서요. 현아를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전에도 글 같은 걸 쓰긴 했는데 현아를 기점으로 자기가 글 쓰는 스타일이 좀 바뀌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친구에게 그 시집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반응이 없죠. 현아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자 실망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위기 파트가 결국 본인은 이제 문학과 관련 없는 그런 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돈의 노예, 돈 세는 기계 이렇게 됐다는 생각에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글을 쓰는 소설가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절정이라는 부분, 글씨가 잘 보이나 모르겠네. 절정이라는 부분은 이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그 현아가 남편의 유품에서 남편이 주걱분할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유품에서 이 책을 찾게 되었다. 그래서 보니 너의 책이니까 너에게 돌려줄게 라고 하는, 이제 남편이 친구였겠죠, 예전에. 그래서 그 남편이 고등학교 때 친구이고요. 그 친구 역시 현아를 좋아하는 마음에 이 주인공의 시집을 전해주지 않았구나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 마지막 결말 파트는 이 시집은 나의 시집이 아닌 너를 위해서 쓴 너의 시집이니 내가 주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리를 뜨는 그런 장면으로 소설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자, 이 소설은 성장소설이라고 해요. 현대소설, 단편소설 이런 여러가지 갈래들이 있는데, 성장소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성장소설은 기본적으로 성인이 아닌 미성숙의
미성인이죠. 미성인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서 뭔가 성장해 나가는, 그게 이제 가장 큰 모티브고요. 등장인물이 아주 어린 아이부터 뭐 유년기 또는 소년기, 청년기 이런 이제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고요. 신체적은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정신적 성장을 이룬다. 당연히 정신적 성장을 이루려면 뭔가 이제 사건이나 이런 이제 계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돼서 세계 환경 뭐 이런 것들을 깨우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형상화했다 라는 게 이제 성장소설의 특징이고요. 대체로 당연히 정신적 성장을 이루려면 등장하는 주인공, 나라는 주인공은 미성숙 또는 정신적으로도 미성숙한 이런 주인공으로 시작을 해서 어떤 사건이나 갈등을 계기로 성숙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존재 가치와 세계의 의미 뭐 이런 거를 깨닫게 된다라는 게 이제 성장 소설의 특징이고요. 여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나라는 인물이 아무래도 이제 성장 소설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의 성격은 회고적, 어릴 때 어떤 추억을 떠올리게 되고요. 그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들 또 본인의 어쨌든 이야기에 반성하는 또는 생각하는 성찰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할 수 있고요. 주제는 청소년의 순수한 사랑, 청소년기의 첫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정신적 성장, 특징은 현재에서 과거로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이런 이제 전개의 흐름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서술자가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전개한다 것과 마찬가지. 그리고 성장기에 겪는 첫사랑이라는 이런 성장통, 의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성장 소설이다. 자, 나와 있는 소재들 노란 봉투 속의 공책, 아까 얘기한 시집 별로 이렇게 특징이 될 만한 건 없고요. 이거 하나 봅시다. 자, 이 주인공인 나라는 인물은 현아를 만나기 전에 우선은 그때도 시를 쓰기는 하죠. 시를 작성을 하는데 이때 쓰는 시들은 관념적 또는 뭐 추상적 이런 성격, 뭔가의 뭐 비판적, 그러니까 뭔가를 세상에 대해서 좀 멋을 부렸다고 할 수 있죠. 멋을 부리고 추상적 이런 성격의 시들을 썼다면 현아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현아가 이제 조언을 해주게 되죠. 시 쓸 때 그렇게 쓰지 말고 니네 감정에 좀 충실해봐.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두게 되고 그 감정을 그대로 이제 쓰게 되는, 감정에 충실하게 쓰게 되는 그런 시들을 이 나라는 인물이 쓰게 되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현아에게 느끼는 그런 연애 감정을 시로 표현하게 되죠. 소녀의 눈은 맑은 이슬로만 채워진 후수입니다. 이런 시들이 그 예시로 나오는 시들이고요. 자, 그럼 이 주인공이 시를 더 이상 쓰지 않게 되는 그 이유는 당연히 본인의 이제 모든 감정을 바쳐서 썼던 이 시, 현아를 생각하는 이 시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자 더 이상 시를 쓰지 않게 되는 그런 이제 흐름이 되게 되죠. 자, 그리고 시집을 돌려받지 않은, 맨 마지막에 주인공이 시집을 돌려받지 않은 이유는 이 시는 현아라는 그 한 인물에 대해서 나의 모든 감정을 이제 표현한, 기록한 그런 작품이고 시들이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감정을 시로 쓴 거기 때문에 이 현아라는 이 인물한테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현아 아니면 뭐 그 누구에게도 소용이 없는 그런 시들이다 라는 거고요. 당연히 현아를 위해서 쓴 시니까 그 시를 적은 나도 이 시의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다, 뭐 이런 의미에서 돌려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집이 현아에게 전달되지 않은 이유는 그 전달을 이제 부탁했던 친구도 현아를 이제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친구가 감춘 거죠. 버리지는 못하고. 그래서 좋아했던 그 친구가 주인공인 나의 마음이 담긴 그 시집을 현아에게 전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전달되지 않았다 라는 거고요. 제목의 의미,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이라는 제목의 의미는 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등학교 시절에 주인공인 나가 현아를 생각하면서 쓴 그런 시를 엮어서 만든 그런 책이라서 단 한 권뿐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현아 외에는 누구도 이 시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현아에게만 어울리는 시들로 이루어진 책이다. 그래서 뭐 주인공에서 그 주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사람을 향한 그런 어떤 맑고 순수한 첫사랑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겠죠. 이게 이제 제목이 의미하는 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작품은 내용적인 부분하고 성장 소설이라는 특징, 그리고 이제 그 성장 소설 속의 주인공인 나라는 인물이 어떻게 이제 변화되는지 시에 대한 걸로도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사실 넓게 보면 그냥 첫사랑의 어떤 추억 같은 거기 때문에 특별히 학습 활동을 훑어보긴 했는데 딱히 체크할 만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요.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이라는 제목이 뜻하는 바, 요거에 대한 얘기가 좀 있고, 그리고 나라는 인물이 중간에 글을 다시 쓰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문학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자, 현아라는 이런 인물을 통해서 그래서 내 영혼을 쓰다듬는 글, 내 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주기 위해 글을 끼적이고 있는지 몰랐다. 자, 그래서 이런 문학 작품을 통해서 뭔가 이제 영혼을 쓰다듬거나 메마른 가슴, 이런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문학이다 라는 이야기가 살짝 나오긴 하는데 뭐 이렇게 정리할 만한 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요. 자, 그러면 이 작품은 뭐 이 정도만 설명해도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내용적인 부분은 한번 내용을 제대로 읽었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 자, 이 작품 정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좀 끝냅시다.